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무조건 알아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은퇴 계좌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IRP인데요. 복잡한 건 다 빼고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여유로운 노후. 솔직히 좀 어렵죠. 게다가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까 그 5년 동안 소득이 뚝 끊기는 마의 공백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해야 하나? 아니면 IRP를 해야 하나? 이 두 계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여러분의 연말정산 세금을 확 줄여주고 노후 자금을 불려준다는 그 탄생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굴러가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남들 한다고 아무거나 덜컥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두 계좌의 공통점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차이점, 제일 걱정하시는 중도 인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실전 가이드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인 두 계좌의 공통점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계좌 모두 여러분이 돈을 넣고 굴리고 나중에 받을 때까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넣을 땐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고 굴리는 동안에는 이자나 배당에 붙는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거든요. 이걸 과세 이연주라고 하는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진짜 엄청난 무기죠. 단, 이 꿀 같은 혜택을 다 누리시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만 55세까지 돈을 꼭 묶어두셨다가 연금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두 계좌를 합쳐서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파트, 본격적인 1대1 대결 핵심 차이점입니다. 방금 보신 표처럼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그리고 세금 혜택 한도가 얼마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진짜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도 가능하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1년에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이름부터 퇴직연금이잖아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살짝 까다롭죠. 하지만 혜택은 훨씬 큽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다 합쳐서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세금 혜택을 끝까지 다 뽑아먹겠다 하시는 분들에겐 IRP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내 돈을 어떻게 굴릴 건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연금저축은 굉장히 유연한 바구니라서 원하신다면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에 100% 다 몰빵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IRP는 꽤 단호하게 잠긴 금고 같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내 돈의 최소 30%는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묶어둬야만 해요. 위험자산은 아무리 많아도 70%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투자 제한의 차이가 결국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수익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실적 배당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한 7.6% 정도 나왔어요. 반면에 안전자산 30%를 꼭 채워야 하는 IRP는 5.9%에 머물렀죠. 이게 한 1.7%포인트 차이인데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복리로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노후 자금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바로 중도 인출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수십 년 동안 내 돈을 묶어둬야 한다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아니, 갑자기 전세금 오려줘야 하거나 크게 아프면 어쩌지? 그때 돈 못 빼면 어떡해?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좌 열기 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또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계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데요. 연금저축은 유연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살짝 빼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는 16.5%짜리 좀 아픈 페널티 세금을 내야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급할 때 숨통은 트이죠. 근데 IRP는 진짜 엄격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파산하는 것처럼 엄청 특수한 법적 사유가 아니면 그냥 일부분만 빼는 부분 인출 자체가 아예 법으로 꽉 막혀 있어요. 돈 필요하면 진짜 눈물을 머금고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요. 그럼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네 번째 파트, 초보자를 위한 명쾌한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스마트한 전략이 있어요. 1단계, 일단 투자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급할 때 빼쓰기도 편한 연금저축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한도인 600만 원까지 꽉 채우면서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나중에 연봉이 좀 오르거나 여유가 생겨서 900만 원 세금 혜택을 끝까지 다 챙기고 싶을 때 그때 IRP를 추가로 열어서 나머지 300만 원을 넣는 거죠. 유연함도 챙기고 절세 혜택도 챙기는 진짜 똑똑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하는 건데요. 계좌를 도대체 어디서 만드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심코 은행이나 보험사 창고 가서 만드시면 매년 최대 0.5%씩 자산관리 수수료가 야금야금 빠져나가요. 내 노후 자금이 살살 녹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증권사 스마트폰 앱 켜고 비대면으로 개설하세요. 대부분 증권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열면 이 관리 수수료가 평생 무료, 그냥 영원이거든요.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 찾고 나한테 맞는 ETF 고르고. 솔직히 처음엔 귀찮죠.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딱 오늘 30분. 이 30분의 수고로움이 비과세와 복리의 마법을 만나면요. 나중에 여러분의 30년 은퇴 생활을 상상도 못할 만큼 풍요롭게 바꿔놓을 겁니다. 진짜 확실해요. 자, 오늘 우리는 연금저축과 IRP하는 아주 든든한 두 가지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계좌 잔고가 안 바뀐다는 거 잘 아시죠? 이제 직접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달콤한 13월의 월급, 그리고 든든한 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당장 어떤 계좌를 열고 첫걸음을 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진짜 도움되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